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병원 옆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오빠와 저 단 둘이서 모진 세상을 살아왔죠. 힘든 일도 많았고 도저히 못 버티겠던 때도 많았지만 저희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덕분에 이젠 오빠도 저도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안정도 찾았네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원래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가 먼저 사고로 돌아가셨고 이듬해 어머니도 더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건 아니라서 부모님과의 추억은 아직 몇 개 남아있지만 이후 저와 오빠가 겪었던 힘든 시간들 때문에 지금은 많이 희석되었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두 분 모두 오빠가 법대에 합격한 것까지는 보고 돌아가셨다는 거였어요. 저와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오빠는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도 유명대학교 법대에 합격한 수재였어요. 그런 모습들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죠. 하지만 입학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듬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오빠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더 공부할 여건이 아니라며 그 길로 군대에 입대했죠. 당시 저는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이제는 유일하게 남은 오빠마저 군대에 가고 나니 의지할 곳이 없어 허전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꼭 장남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오빠는 말 그대로 집안의 기둥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오빠가 이런 시련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원래도 요리는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손재주가 좋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맛을 참 잘 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랴부랴 조리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정작 식당에 취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유, 애기가 무슨 참모야. 칼은 쥘 줄 알고? 네, 저 요리 잘해요. 아무리 그래도 경험이 좀 있어야 요리를 하지. 배운다고 다 하면 어느 식당이나 다 잘 되게?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제게는 주로 잡일만 주어졌죠.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요리야 집에서도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지만 오빠를 무사히 졸업시키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알뜰살뜰 돈을 모으다 보니 어느새 오빠도 제대하더군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오빠에게 육개장을 끓여줬어요. 저와는 달리 오빠는 입맛이 묻어난 편이지만 유독 육개장만은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맛집을 돌아다니며 비슷하게 만들어서 끓여줬는데 그걸 먹은 오빠가 갑자기 눈물을 주룩 흘리더군요. 오빠? 왜 울어? 그냥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오빠를 보니 저도 그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울고 나니 오빠가 그러더군요. 나 대학 그만둘게. 뭐?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들어간 대학인데 그걸 왜 그만둬? 한가하게 공부나 할 상황이 아니잖아. 언제까지 너 식당이라는 것도 보기 싫고 대학 졸업장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아. 안 돼. 절대 안 돼. 오빠 법대 들어가고 나서 아빠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잊었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돈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마.
오빠 뒷바라지는 내가 할게. 미경아. 오빠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지금 좀 힘들다고 오빠 대학 그만두고 일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겠어?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해야지. 당장은 조금 빠듯해도 미래를 생각해야지. 마음 약해지지 마, 오빠. 하지만 그럼 나 때문에 너만 너무 고생하잖아.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 나 요리하는 거 돈 때문에 시작하긴 했지만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내 손으로 만든 음식 먹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면 나도 행복해져. 그러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그래, 고맙다, 미경아. 그렇게 저희 남매는 앞으로의 일을 계획했습니다. 사실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오빠와 제가 잘하는 일이 분명했으니까요. 오빠는 폐지되기 전에 사법고시를 치르기로 했고, 그때까지 저는 오빠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기로 했죠. 사실 이렇게 오빠 뒷바라지를 하는 게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하지만 저는 아무 불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좋아하는 일을 한 거고 그렇게 번 돈으로 오빠까지 잘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으니까요. 이후 저희 남매는 계획한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어요. 사실 계획 자체는 단순했지만 이루기는 쉽지 않았네요. 사법고시가 공부 좀 열심히 한다고 합격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 저는 저대로 식당 일로 대학 학비를 대면서 생활비까지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데 로스쿨까지 다닐 수는 없다며 오빠는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사람처럼 오로지 책만 팠고 덕분에 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네요. 오빠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던 날 저는 정말 하늘이라도 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자식을 키워본 적은 없어도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저야 별다른 재주가 없어서 식당에서 일하지만 제 오빠는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오빠는 연수원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았고 판사까지는 아니었지만 검사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빠가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미경아, 너 식당 한번 해볼 생각 없니? 식당? 내 식당? 너 요리 잘하잖아. 맛있다는 집 죄다 다녀봐도 네가 끓인 육개장만큼 맛있는 집이 없더라. 내가 요리를 좀 하지. 식당이야, 나도 하고 싶지. 나도 언젠가 내 이름 걸고서 식당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 아직은 좀 먼 이야기라. 그래? 내가 보기엔 요리 솜씨는 충분한 것 같은데? 에이, 식당이 뭐 요리만 잘한다고 되나? 그것도 사업이야. 재료 사오는 것부터 해서 사람도 뽑아야 하고 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도 넌 그런 거 다 알지 않아? 안다기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봐온 게 있으니까 대충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봐. 미리 준비한다고 나쁠 건 없잖아. 그럴까? 요리를 좋아하지만 그때는 그저 식당 참모라 제가 원하는 요리를 할 순 없었어요. 아무래도 사장님의 입맛에 맞춰야 하는 것도 있었고요. 처음부터 제 식당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지만 언젠가부터는 나도 식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또 워낙 젊었으니 식당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네요.
오빠의 물음이 좀 뜬금없긴 했지만 나름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오빠의 눈이 번쩍이더라고요. 그래, 마침 말 나온 김에 내가 저기 땡땡병원 근처에 점포 하나를 받았거든. 오빠가 거기다 식당 차려둘 테니까 한번 해봐. 뭐 식당?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대출 좀 받으면 되지. 좀이라니. 식당 한번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야, 점포를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게 빌려서 점포 차리는 건데 뭐. 생각보다 많이 안 들겠더라. 그래도 대출이잖아.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야, 오빠 돈 벌어도 쓸 데도 없어. 그거 이자 낼 정도는 충분히 돼. 그러니까 한번 해봐, 응? 나 검사된 거 전부 네 덕인데 너 계속 남의 식당에서 참모 노릇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 너 꼭 알아보는 거다. 알겠지? 그땐 솔직히 좀 어리둥절했어요. 난데없이 대출을 받아줄 테니 저보고 식당을 하라니. 막연히 제 식당을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적은 없어서 그냥 막막했죠. 그런데 사람이 참 웃긴 게 전에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는데 오빠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한 걸음 뗄 때마다 생각나더라고요. 새로 오픈하는 식당에선 무슨 메뉴를 팔지, 영업시간은 어떻게 하며 사람은 얼마나 써야 할지. 떡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김칫국부터 와장창 마시게 되더군요. 그런 날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어느 순간은 제 생각이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꼭 하고 싶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달의 준비를 거쳐서 큰 병원 옆 건물에 육개장 전문점을 하게 되었죠. 천만다행으로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육개장이라는 게 사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메뉴잖아요.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라 메뉴에서 호불호가 갈릴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형 병원 옆길목이라 처음 생긴 식당인데도 오다 가다 들르는 손님들이 무척 많았어요. 그렇게 한번 들러서 식사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맛있는 육개장은 처음이라며 꼭 다음번에도 다시 오셨습니다. 그땐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부엌에서 육개장만 죽어라 끓였네요. 점포가 크지 않아서 자리라고 해봐야 따닥따닥 붙은 4인 테이블 8개가 전부였는데 처음엔 일행별로 앉으시던 손님들이 나중엔 알아서 잘 모르는 손님들끼리도 합석해서 앉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식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자리가 비는 일이 없었어요. 사실 지금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아마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땐 그럴 수 있을 만큼 젊었고 무엇보다 하루라도 빨리 오빠의 대출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검사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식당은 오픈하던 날부터 줄곧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병원 옆이니 당연히 병원 관계자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와 주셨죠. 그런데 하루는 장례식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이런 제안을 주셨어요. 혹시 여기 육개장 저희 장례식장에 납품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납품이요? 예, 저희 병원 음식이 좀 경쟁력이 없거든요. 거기다 조문객 중에서 한 분이라도 여기 육개장 드셔보신 분이 계시면 어찌나 타박을 하시는지. 이럴 바엔 차라리 여기 육개장을 받아다가 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어려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사장님께선 그냥 하시던 대로 육개장만 맛있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위생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챙길게요. 아, 네. 좀 생각해 볼게요. 사실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아무리 식당이 잘 된다고 해도 대형 병원 장례식장엔 비할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걱정한 건 그 양을 저 혼자 맞출 수 있을지였습니다. 기껏 납품한다 해놓고 맛이 변하거나 양을 못 맞추면 잘하던 식당까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생각의 방향이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병원 납품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심 끝에 담당자분과 상의해서 장례식장에 육개장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잠까지 줄여가며 종일 육개장만 끓였어요. 이미 식당 손님들만으로도 화구가 부족할 지경이었는데 이젠 장례식장까지 하게 됐으니까요. 그러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돈을 투자해서 식당도 늘리고 사람도 더 뽑았습니다. 손님들을 더 받을 생각으로 식당을 늘린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테이블 수를 늘리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보다는 주방의 면적을 왕창 늘렸죠. 그래도 식당과 장례식장 납품이 안정화되기까지는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그 1년이 제게는 가장 보람차면서도 죽을 만큼 힘든 시기였네요. 원래도 살집이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1년 사이에 살이 10kg 가까이 빠질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1년 덕분에 식당은 지역에서 꽤 유명한 식당이 되었고 식당을 오픈한 지 3년 만에 오빠가 받은 대출 대부분을 갚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식당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문제도 늘어났습니다. 제 개인 식당이지만 병원에 납품하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 병원에서 위생을 엄청 신경 썼어요. 덕분에 주방인데도 바닥에는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을 새가 없을 정도였고 가게 구석구석 매일같이 청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돈 문제도 제 골머리를 썩였죠. 매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나갈 돈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쪽을 잘 모르다 보니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 혹시 새는 곳은 없는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상 손님들이 문제였습니다. 종일 정신없이 육개장만 끓여도 진이 빠질 지경인데 식당에서 뭐가 어떻네 저떻네 시비를 거는 손님들까지 겪는 날이면 파김치가 될 지경이었죠. 말로 잘 타일러도 보고 정 안 돼서 경찰도 불려봤지만 그렇다고 그런 손님들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식당에서 술 판매를 전면 중단해버렸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가만히 보니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들이 대부분 술을 드신 분들이시더라고요. 식당에서 술 판매를 중단하자 처음엔 말이 좀 있었어요. 혼자 오셔서 소주 한 병 시켜놓고 육개장을 드시던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는 안 온다며 나가셨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떨어져 나가는 건 가슴이 아프지만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나자 확실히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간혹 자리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괜한 시비로 경찰까지 불러야 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육개장을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장에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야, 내가 물 갖다 달라고 말했어 안 했어?
한동안 잠잠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더니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른 남자 손님 한 분이 저희 직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당황한 직원이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제가 가서 좋게 말씀드렸죠. 저 손님, 저희 가게는 셀프입니다. 저기 입구에도 붙어 있어요. 하지만 손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야, 내가 지금 그딴 소리나 듣자고 이러는 줄 알아? 내가 물 갖다 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너희 지금 나 무시해? 순간 손님이 앉았던 테이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물컵도 있었는데 물이 반쯤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생각하는데 손님에게서 술 냄새가 훅 풍겨왔어요. 그때야 손님이 몰래 술을 숨겨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자들만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남자 손님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도 힘이지만 잘못하다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섣불리 다가갈 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식당에 젊은 남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환자분, 설마 지금 술 드셨어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 다 때려 부술 것처럼 길길이 날뛰던 손님이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바싹 얼어붙더군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환자분, 한 번만 더 술 드시면 정말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셨죠. 제 목숨이에요? 환자분 목숨이 달린 일인데 병원에서 나가신 지 1시간도 안 돼서 또 술 드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죄송하실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죄송하셔야죠.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사모님께 연락드릴 테니까 이참에 그냥 입원하세요. 예? 아니, 입원만은... 나가시면 또 술 드실 거잖아요. 참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무슨 삼국지 장비처럼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사람이 의사 선생님 앞에서는 유치원생처럼 네 소리만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 주신 의사 선생님 덕분에 행패를 부리던 손님은 진정되었죠. 진상 손님이 자기 와이프한테 붙들려 끌려나가고 저는 그제야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그냥 제 환자 신경 쓴 것뿐인데요. 선생님께선 그러셔도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의 의미로 오늘 식사는 서비스로 드릴게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씩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무슨 감사를 육개장 한 그릇으로 끝내요? 네? 아니, 제가 뭐 공치사를 받으려는 건 아닌데 이왕 감사를 하려면 따로 밥 한 끼라도 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가 종일 식당에만 매달려 있어서. 에이, 어쩌다 하루 밥 한 끼 나가서 먹는다고 식당 어떻게 안 돼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 어때요? 그땐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어요. 진상 손님 때문에 혼이 쏙 빠진 데다가 그 의사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이후 의사 선생님은 거의 매일같이 저희 식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반가운 마음에 주방에서 육개장을 끓이다 말고 나가서 인사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얼굴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고 가끔 따로 만나는 일이 이어지면서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식당 주인과 의사는 사실 어느 모로 보나 공통점이랄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의외로 저와 남자친구 사이에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아니요. 두 분 다 살아계시긴 한데 얼굴 뵌 지는 오래됐어요. 네? 왜요? 해외에 계시거든요. 10년 전쯤에 나가셔서 그때쯤부턴 줄곧 혼자 살았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했지만 대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만 두고 어느 날 갑자기 해외로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줄곧 혼자 살아왔던 거였고요. 시기가 좀 다르긴 해도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네요.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워낙 바빠서 서로 얼굴 볼 시간이 많진 않았어요. 그저 점심때나 저녁때 밥을 먹으러 온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오빠가 검사가 되었을 때처럼 오는 손님들에게 제 남자친구가 저기 저 병원 전문의예요 라고 자랑하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저희는 1년 넘게 마음을 키워갔네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절 좋아하실까요? 미경 씨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해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앞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희한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네가 고미경이냐? 네? 누구세요? 나 창현이 엄마 되는 사람이다. 황당하더군요. 갑자기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도 황당했지만 다짜고짜 험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는 건 더 황당했습니다. 어머니는 앞뒤 가릴 것 없이 계속해서 폭언을 퍼부으셨죠. 너 우리 아들 직업이 뭔 줄은 알지? 의사야, 의사. 그것도 대형 병원 전문이라고. 어디 식당에서 쟁반이나 나르는 년이 우리 아들을 넘봐? 그리고 너 고아라며? 부모 없다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니? 네? 아니... 난 분명히 얘기했다.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버버했어요.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당황했던 마음이 가라앉자 너무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와 사귀면서도 내가 저런 의사 남자친구를 가질 자격이 있을까 하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사랑하는데 급이 왜 필요하고 자격이 왜 필요하냐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자기는 상관없으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막상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그런 폭언을 듣고 나니 있던 용기도 사라지더군요. 그저 억울한 눈물만 났습니다. 일이야 손에 익을 대로 익은 터라 쉬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그런 상태니 아무래도 티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평소와는 다르다는 걸 대번에 눈치챈 남자친구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묻더군요.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과연 어머니와 통화한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해도 될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그 사람도 날 믿어주길 바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창현 씨한테 얘기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그걸 왜 고민해요? 당연히 얘기해야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해결할게요. 해외에 계신 부모님을 갑자기 찾아가 만날 수는 없을 테니 아마 통화를 하려는 모양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대단해도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더군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식당에 찾아온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해드렸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몇 달간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저는 여전히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었고 한동안 폭풍처럼 우리 사이를 뒤흔들었던 결혼 문제도 잠시 잠잠해진 상태였죠. 남자친구 말로는 조만간 부모님이 귀국하실 것 같다며 귀국하시면 한번 만나서 인사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루는 주방에서 육개장을 끓이고 있는데 직원이 와서 누가 절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창 바쁠 때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싶어 나가봤더니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옷을 치렁치렁 걸친 아주머니였는데 저를 보더니 묻더군요. 그쪽이 고미경이에요? 네? 아, 네. 제가 고미경인데요. 그러자 아주머니의 눈빛이 갑자기 독사처럼 사나워지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손님이 남긴 육개장 그릇을 집어들더니 제 머리 위로 붓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빨간 국물 범벅이 되었고 식당은 난장판이 되었네요. 왜 이러세요? 누구신데 이러세요? 뭐? 왜 이래? 누구신데 이래? 내가 너 우리 아들 넘보지 말라 그랬지? 그 순간 그 아주머니가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깨달은 건 나중 문제고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러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어디 니까짓게 감히 우리 의사 아들을 넘봐? 너 이리 와. 내가 아주 착사를 내줄 테니까. 아주머니는 머리에 육개장을 부은 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제 머리채를 붙들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던 손님들도 저희 직원들도 앞뒤 맥락도 없이 벌어진 난장판에 경찰에 전화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경아! 이봐요 아줌마! 그 손 놓으세요! 경황이 없는 중에도 고개를 들어보니 다름 아닌 저희 오빠였어요. 아줌마! 그 손 못 놔? 오빠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머리채를 든 아주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오빠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죠. 이거 안 놔? 네가 뭔데 끼어들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썩 꺼져. 그러자 오빠가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아주머니의 안색이 새파래지더군요. 사람 때리다가 검사 신분증을 봤으니 누구라도 놀라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반응은 그 정도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 벌벌 떨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오빠도 아주머니의 반응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한 손으로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아주머니의 손목을 단단히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경찰서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경찰서에 신고하자 아주머니는 어떻게든 손목을 풀고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직원들과 손님들이 아주머니를 막았고
곧이어 도착한 경찰들이 아주머니를 데려갔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꼬박 사흘을 알아 누웠습니다. 정말 어디가 아픈 게 아닌데도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셔서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사흘째 저희 집에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침대에 누워 끙끙대는 저를 보고는 고개도 들지 못하더라고요. 창현 씨, 왜 그러고 있어요? 미경 씨한테 미안해서요. 창현 씨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운이 좀 없었던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고 업보였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은 뭐고 업보는 또 뭐예요? 아파서 끙끙대는 와중에도 남자친구의 말에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건 눈치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끝내 말을 못하더군요. 결국 약과 죽만 두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가 왜 그때 그랬는지 알게 된 건 오빠를 통해서였어요. 그 친구 부모님 사기죄로 수배 중이었어. 사기죄?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해놓고 수십억을 가로채서 해외로 튀었더라고. 그럼 나 때문에 귀국한 거야? 자기 아들이랑 결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보다는 10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들어왔나 보더라. 해외로 도망가면 그 기간은 포함 안 된다는 걸 몰랐던 거지. 세상에, 그래서? 경찰에서 신원조회해야 하니까 그것 말고도 죄 지은 게 많더라. 이렇게 잡혔으니 이제 죗값을 치러야지. 오빠의 말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10년 전 여러 명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낸 후 해외로 도피 중이었던 거였어요. 그래놓고 고아라서 안 된다는 소리를 했다니 정말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창현 씨도 다 알아? 알지. 자기 부모님인데. 나한테 그러는데 자기는 너 만날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 병원도 옮길 생각인 것 같던데. 오빠의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물론 제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하기는 했죠. 하지만 제가 사랑한 건 부모님이 아니라 남자친구였어요. 부모님은 그런 정가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남자친구는 선량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죄책감을 느끼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곧장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저는 다 상관없으니 결혼하자고 얘기했죠. 그때 남자친구의 표정이 정말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고 울면서 우는 사람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네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부부가 되어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늘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젠 다시 만나게 돼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 오빠의 의사 남편까지 가진 잘 나가는 식당 사장님이 되었으니까요.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